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민입니다. 체계적인 독서 관리와 독후 활동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드인. 오늘은 리드인의 독서 관리 전문가 황보순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드인에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질문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올바른 독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바른 독서란 무엇인가요? 올바른 독서란 책을 읽었을 때 스스로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년별 필독서라는 개념으로 억지로 하거나 숙제 독서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고 흥미도 잃어버리게 되고 독서의 본질 역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도서로 재밌게 읽고 생각의 깊이를 넓게 할 때 올바른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바른 독서는 내가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선 내 수준에 맞는 도서를 읽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이 내 수준에 맞는지 알 수 있나요? 보통은 아이들 읽기 능력을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리드인은 아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주기 위해 리드인에서 만든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아이에 맞는 도서, 수준별 독서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드인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교과 도서 지수란 어떤 건가요? 영어에는 학생의 읽기 능력과 책의 난이도를 연결해서 독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렉사일 지수와 AR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인 읽기 지수라는 게 없거든요. 리딘에서 하는 교과도서 지수란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하여서 교과서마다 가진 어휘와 문장 구조, 줄거리, 전개 방법 등을 지수화한 겁니다. 그 지수를 시중도서에 적용을 하여 리드인 레벨별 도서가 구분이 되었고요. 그 리드인 도서는 교과서의 문장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엄마표 영어를 할 때 AR 지수나 렉사일 지수를 보면서 예를 들어 AR 3.4다 이러면 미국 초등학교 3학년 4개월 정도의 도서 수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네. 거기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도서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 생각했는데 리드인에 그런 테스트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이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나에게 맞는 어떤 레벨을 부여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리드인 레벨은요,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1코스에는 문학 인문 도서를 읽게 되고요. 2코스에서는 사회, 과학, 예술 도서를 읽게 되고 1, 2코스를 통해서 그 아이의 독서 능력을 파악한 후에 3코스 테라피 코스에서 그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걸 채울 수 있도록 독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코스에는 진로 코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진로에 대한 탐색도 주게 되고 본격적으로 진로에 맞는 도서도 읽으면서 진로 로드맵도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레벨을 배정받는지에 상관없이 각 레벨에는 항상 4가지 코스를 거쳐가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독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4학년, 5학년에 더 높은 레벨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테스트를 통해서 더 높은 레벨로 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일단 테스트를 할 때는 그 학년에 맞는 레벨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테스트의 목적이 그 아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해당 교과서의 이해도 예를 들어 잘하면 얼만큼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 부족하면 네.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읽는다고 해서 높은 레벨로 테스트를 보거나 하진 않고요. 반드시 자기 학년의 레벨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리드인에서 말하는 독서 능력이란 무엇인가요? 독서 능력은 단문 독해력과 장문 독
독서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문 독해력은 말 그대로 단문, 짧은 글을 해결을 해 나가는 힘을 말하고요. 단문 독해력은 집중력과 직관력을 필요로 합니다. 장문 독서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긴 글을 해결해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긴 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서 방법과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잘 읽는다고 해서 긴 글, 즉 책을 잘 읽는다라고도 할 수 없고요. 긴 글을 잘 읽는다고 해서 학습이 되는 단문 독해도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글과 긴 글을 조화롭게 이룰 때 독서 능력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독서나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조금 개념이 뭉뚱그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문 독해력과 장문 독서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드인에서는 각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네, 단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드인에서는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집중력과 직관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읽기 트레이닝은 저학년 저레벨 친구들이 문자 친숙도도 높이며 사실 파악과 글쓰기 기초도 잡게 되고요. 독해 트레이닝은 천자부터 삼천자까지 문학과 비문학 영역을 경험하면서 한 번 읽고, 즉 일독하고 완벽하게 풀어내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인 건가요? 그렇죠.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훈련인 거고요. 짧은 글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에는 처음 읽기, 문제 확인, 문제풀이, 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정보 처리, 그리고 줄거리까지 해서 아이들의 집중력, 직관력, 독서 방법 개선 등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 주시나요? 일독을 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행동학습 이독법이라는 걸 거쳐서 핵심어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확인하고요. 그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과정에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럼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로 넘어가고요. 모르는 게 없을 때는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점을 하고, 틀렸다고 하면 스스로 정보 처리를 이제 통해서 어디서 틀렸는지, 또는 다 맞았다고 하면 또 이 답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채점을 해서 무엇이 틀렸네 다시 보아야 돼 라는 피드백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단계를 보면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지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이런 트레이닝 과정은 뭐 꼭 국어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과목의 학습을 할 때도 너무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풀 때도 핵심어를 찾고 바르게 찾아가고 하는 연습들이 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뭐 모두 고르시오는데 하나만 고른다든지 아닌 거 고르라는데 맞는 거 고른다든지 이 트레이닝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우리나라 입시에서 시간 안에 어떤 지문을 소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시가 사실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한다면 만점 받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문 독해 훈련,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집중력과 직관력을 올리기도 하지만 독서 방법까지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고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하니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막연하게 내가 지금 빠르게 정확히 읽고 있나 모를 때가 많은데 이 리드인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수능에 정말 그 빽빽한 글씨 긴 지문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문 독해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리드인에서 장문 독서력은 어떤 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나요? 장문은 긴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나의 독서 방법과 지구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한 책을 오로지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주기 위해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를 하는 거였고 네. 그 결과값에 따라서 도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독서 방법에 맞는 도서로 한 권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독서 방법에는 저학년들이 읽는 음독도 있고요. 음독이 불편하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한 글자씩 떼어 읽게 돼요. 그걸 리드인에서는 속발음 낱글자라고 하고요. 네. 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 이제 낱말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속발음 낱말이라고 해서 아이는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게 되면 이제 자신만의 독서 방법으로 이제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음독이든 속발음 낱글자든 어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독서 방법이 나오면 리딩 수업 안에서 자율독서나 집중독서를 통해서 그 아이의 독서 방법을 개선시키는 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율독서와 집중독서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인 음독에서 최고 수준인 정독까지 가게 된다는 건데요. 자율독서와 집중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리드인에서 자율독서는 보통 저학년이나 저레벨일 경우에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 처음 페이지와 끝 페이지를 체크하면서 그 오로지 한 권을 읽어낸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집중독서라고 하는 것은 리드인에서 3분씩 끊어 읽으면서 분당 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3분이라는 건 사람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3분을 3번, 3분을 4번, 3분을 5번 이렇게 유지하면서 지구력까지 향상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 중간에 반복 구간이라는 걸 두어서 아이들이 좀 빠르게 읽어보는 경험을 가지면서 이런 독서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읽다가 3분이 되면 어떤 시그널이 와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읽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종이책을 읽는 옆에 저희는 리딩은 항상 태블릿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그 태블릿이 3분이 지나면 또 페이지를 입력하세요라는 알림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력이 많지 않은 아이들한테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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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 지구력을 가져봐 또는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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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의 지구력을 가져봐. 그 다음 반복 구간을 통해서 조금은 쉬어가되 한번 읽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어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3분 동안 5페이지 읽었던 아이가 반복 구간에서는 7페이지, 8페이지가 나오면서 스스로 독서 방법을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느리게 읽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후루룩 제대로 읽지 않는 것 같아요 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신데 네. 이 3분으로 끊어서 집중 독서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3분을 체크를 했는데 분당 페이지 수가 너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책은 그 아이 수준에 맞지 않는 도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너무 느리거나 천천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서의 레벨을 좀 낮춰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 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는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 페이지 수를 유지했을 때 나오는 이해도, 진단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해도를 보고 그 속도가 아이한테 맞는지, 그럼 너무 빠르게 읽었는데 이해도가 나오면 그 도서의 레벨은 아이 수준보다 좀 쉽다라고 판단을 해서 레벨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리드인에서는 아이는 책을 읽고 리드인은 아이를 읽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중 독서를 통해서 3분 동안 몇 페이지를 읽어내는지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은 얼만큼인지, 이 책을 어떤 속도로 읽었을 때 어떤 이해도가 나오는지, 즉 아이가 종이책을 읽는 동안 태블릿을 통해서 그 시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태블릿에 나와 있는 결과값을 가지고 아이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책을 읽고 있고 그동안 리드인은 아이를 읽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집에서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이걸 제대로 잘 읽고 있는 건지 속도는 어떤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리드인에서 책을 읽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니까 그게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혹시나 리드인에서 태블릿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아이가 태블릿으로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을 읽는 건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죠? 아니죠. 리드인은 절대 태블릿으로 책을 읽지 않고요. 네. 종이책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이책을 읽었을 때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종이책을 읽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아날로그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드인은 아이가 이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주기 위해서 교과도서 지수를 이용을 하고 진단 결과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책을 테라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아이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태블릿을 활용을 하고 있고 여전히 종이책을 저희는 읽히고 있습니다. 네.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태블릿을 사용하긴 하지만 종이책 아날로그로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리드인에서 자기주도 학습까지도 도움을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리드인은 독서를 기반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완성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문 독해력과 장문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리드인 과정이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리드인 플러스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스 과정에는 들으면서 청취 집중력을 올리고 글의 구조를 들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듣기 트레이닝이 있고요. 글의 구조에 대한 직관력을 올리는 비문학 트레이닝,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 과정까지 해서 스스로 즐겁게 하는 독서부터 자기주도 학습 완성까지 이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들으면서 무엇이 향상이 될까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들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듣는 것 역시 읽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들으면서 이 집중력도 향상을 시키게 되고요. 들으면서 그 글에 대한 구조도 분석해서 정리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자기주도로 가기 위한 준비 역할을 이걸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혼자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리드인에서 진로에 대한 관리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리드인에서는 레벨마다 이제 4코스에서 진로 도서가 존재를 합니다. 저 레벨에서는 아이들이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요. 그 레벨로 올라갈수록 진로 진단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흥미있는 계열을 찾아주고 그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또 관련된 글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기록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초등 시기부터 진로 탐색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경험을 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리드인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리드인 프로그램을 어떤 아이들에게 특히나 추천하시고 싶으신가요? 모든 아이들이 리드인에 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자신의 좋아하는 일을 찾고 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리드인의 독서 관리와 독후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황보순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리드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특허를 받은 독서 능력 신장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이 개개인별로 수준별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리드인에서는 독서뿐만 아니라 글쓰기와 학습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책으로 도와주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곧 한글 프로그램도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초중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아 시기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드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지민이었습니다.